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담뱃값 언제 오르냐? 정말 오르냐? 요즘 전화 드릴 때마다 아버님께서 빼놓지 않고 꼭 물어보시는 말이라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거죠.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님은 지치지 않고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은 나라가 돈을 주더니 담배 피운다고 다시 뺏어간다고 역전을 내셨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으로 더 받게 되신 9만 원을 담뱃값 올려 다시 걷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담뱃값 2,000원 오르면은 하루 담배 한 갑 태우시는 어르신들은 한 달에 6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 하루 2,000원은 큰 돈입니다. 복지정책을 위해 국가가 세금이 더 필요해 담뱃값을 올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맛이 씁쓸하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연금으로 들였던 돈을 다시 세금으로 뺏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줬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흡연자 건강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 어르신이나 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마디 적어본다라는 것은 오늘 한겨레 신문에 서울시 양천구 심정동에 사시는 신영철 씨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전 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명박근혜 정권만큼 소외된 계층, 서민들, 그리고 노인들을 박대하는, 홀대하는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이 정권을 지지한다는 그 아이러니, 이 노인들도 정신 차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박정희 향수가 좋다 한들 담뱃값 대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빅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공안검찰들. 참,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망신살이 뻗치자 바로 조작 사건을 들통나게 만들었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복을 못하니까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은 그야말로 공안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그런 공안검찰의 하수인, 주구, 러닝동 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그들의 주장 조금 있다가 낱낱이 파헤치겠지만 말입니다. 검찰이 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에 변호사를 징계 요청해 달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요청을 했다면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은 그야말로 지성인으로서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했건 아니면 무식해서 그랬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사설을 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안검찰의 시녀노릇, 주구노릇,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깨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흑오에 가득 찬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10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징계 사유나 뒷사정을 살펴보면 이례적일 뿐더러 감정적 보복이나 재갈 물리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검찰이 내세운 징계 사유부터 말이 안 된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수사관이나 판사, 검사도 해야 하는 당연한 법적 절차다. 의무도 아닌 권리를 강요했다는 비난도 상식 밖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할 권리, 잘못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 기본권을 행사하게 했다고 징계하자는 것은 사법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 검찰의 주장,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강요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큰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강요할 수는 있어요. 거짓 진술을. 검찰이 피고인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 검찰은 형량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너에게 엉뚱한 죄를 묻지 않도록 너를 변호해 주겠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강요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변의 변호사들이 커다란 권력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 진술과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웃기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세월호 집회에 나간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급박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급박하는 것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를 급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급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경찰을 급박했다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퇴연스럽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추구가 돼서 신문 지면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구신문들, 보수신문들의 차화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도대체 장경욱 변호사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간첩죄 유죄가 확정된 이모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관련 진술은 전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장에게 실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변호사는 그 이 씨가 구치소 직원의 회유로 전향서를 썼다고 재판 과정에서 말했다. 이 씨는 조작된 간첩이 맞다. 지금도 내게 재심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라고 편지를 쓴 그 이모 씨 전향하면은 형량을 낮춰줄게 라는 식의 검찰의 글에 응해서 그런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결국은 유죄가 확정이 되니까 변호사에게 재심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명백해지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숙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하이힐로 때린 혐의로 구속된 진모 씨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려는 진모 씨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 사실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해야만이 당신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호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실제로 검찰도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진 씨가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으려고 했는데 김 변호사가 진 씨를 데리고 나가 진술 거부를 종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 씨가 그렇게 했다면은 변호사 데리고 나가서 당신 자백하면은 선처해 줄 것 같죠? 절대 선처 안 해줍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잘못됐다고 징계를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진짜 이런 억지도 없을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내 진짜 입이 더러워질까 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을 내 소개는 해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검찰의 억지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반복하는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검찰 논리말을 앵무새처럼 떼내는 그들이 보수신문을 대표하는 사설을 쓴다는 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집회의 질서 유지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변호사 5명의 경우도 검찰의 억지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관련 집회에서 이들 변호사가 연행된 사건은 이미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드러났다.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적법하게 열린 집회를 경찰이 방해한 것이 오히려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현장 책임자 징계와 형사처벌을 주문했다.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도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집회 방해를 막던 변호사들을 되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그도 모자라 징계까지 요구했으니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게 된다. 당연한 기본권 행사를 공권력 무력화나 법 집행 방해 따위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검찰의 무리한 징계 요구에는 물론 속사정이 있습니다. 공안검찰이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민변 변호사들을 눈에 가시로 여겨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4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성씨 사건과 9월의 북한 직파간첩이라는 홍아무개 씨 사건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런 분위기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검찰은 무죄 이유였던 증거 조작과 장기 구금을 통한 자백 강요를 반성하기는커녕 당사자로 맞섰던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해묵은 별개 사건을 뒤늦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안검찰 쪽팔리는 줄 아세요? 이것은 공익을 위해 부여된 징계 신청권을 남용한 치졸한 보복으로 비칠 뿐입니다. 공안검찰 정말 양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징계 신청 걷어들여야 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전 사이버 사령관 2명이 있습니다. 연재욱 소장, 옥도경 준장이. 이 두 사람 지난 대선 당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또한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 작전팀이 대폭 강화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강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한 입수한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2011년 11일부터 1년간, 즉 2012년 11월까지 매일 오후 5시 본인 그 집무실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만든 특정 정치인 정치 현안 관련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잇 등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 사항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사령관이 그런 식으로 매일 회의를 해가지고 지시까지 하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석 달 앞두고 대응작전팀을 대폭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국방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빤할 빤짠 겁니다. 이명박이 박근혜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국정원의 예산과 인원으로 불충분하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을 선거 공작을 했던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뻔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현직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온갖 조작과 왜곡을 다 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지금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로 대통령직을 물러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은
반대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할 수 없다는 그 속사정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온갖 자기 자신들의 옛일을 덜쳐내려는 검찰, 결국은 최동욱 검찰총장부터 때려잡고 공안검찰들을 동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눈이 깨어있는 식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오늘 한국일보가 또다시 사설로 발각된 꼬리만 잘라내고 몸통은 덮은 사이버 사령부 수사라고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검찰단이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 중 밝혀낸 것은 일부에 불과해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윗선 의혹을 받아온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 대선 당시 선거 개입을 한 것으로 판명된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은 물론 청와대 보고 및 지휘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라 밝혀내지 않은 겁니다. 예?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방해가 있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겠죠. 이건 보면요. 그 셀프 수사란 말 아까 썼었는데요. 지들이 알아서 긴 겁니다. 뭐 보고 안 한 것으로 보여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엄연히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군 검찰은 두 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김 실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에서 1일 사이버 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군 검찰 발표대로라면 매일 사이버사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유독 정치 댓글 작업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관인 사이버사가 장관에게 보고도 않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두 사령관이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던 거짓말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발표에서 3급 군무원인 사이버사 심리전 단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탈 행위라고 했던 꼬리 자르기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수사 발표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심리전 단장의 일탈 행위다 라고 하더니 두 사령관이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니 두 사령관이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긴 했지만 김관진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왜? 진실을 업히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다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이버사가 청와대와 수차례 접촉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 군은 사이버사 간부의 진술에 따라 지난해 12월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조사한 사실을 여태 숨겨오다 이번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사이버사 간부는 심리 전단장이 김 전 기획관 연락을 받으면 서둘러 나갔고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대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작업과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밝혀줄 이런 중요한 의혹에 대해 군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을 통제받고 집행 결과를 감사받는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근 김태효가 사이버사의 심리 전단장, 정치 댓글을 지휘하는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부르면은 서둘러 나갔고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대면 접촉,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접촉을 했다는 이런 진술까지 했다는데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을 통제받고 집행 결과를 감사받았습니다.
그런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공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 GOP 청기난사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반복되는 거짓 해명과 부실 대응으로 신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는 북한보다도 1년에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30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쓰면서 여전히 우리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자백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얼마나 이 쪽팔리는 일입니까?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은 여론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터라 처음부터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이버사 수사 결과로 신뢰회복은 더 요원해 보입니다. 이건 사이버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군의 셀프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의혹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광고 말씀처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제일 쉬운 방법은 전화를 거는 겁니다.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역천동의 알진탕님, 그리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에릭91님, 그리고 세세세네. 그 다음에 세세세님, 서울 도봉구 방학 일동의 외로운 하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출제가 응답이 또 조속히 하셔서 영어의 조합원에서 육어의 조합원으로 전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당시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살 빼는데 효과 있는 건 물론이고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시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광고네. 앞으로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팟빵 게시판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네. 어디 갔냐? 갱상도 초록이님, 방금 이자 증자했습니다. 국민TV가 있어서 그나마 숨이라도 쉬며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국민TV. 갱상도 초록이님, 감사드립니다. 닉네임 보니까 갱상도라서
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경상도든 전라도든 같은 대한민국인데 정치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방산비리 중화일보가 오늘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역죄로 다스리라. 소개는 해드립니다만은 이런 비리가 왜 나타나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런 비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회를 온통 불투명하게 하니까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업적입니다. 투명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대가리에 앉아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불리합니다. 불투명하게 해야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투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부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명함을 싫어합니다. 불투명함.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불투명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해졌으면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아주 수직으로 낙하했겠습니까? 북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화일보의 사설, 국가 생존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역죄로 다스리라 들어는 보겠는데요. 반역죄로 다스릴 게 아니라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면 이런 거 없어집니다. 최모 전 방위사업청 중령이 통영 소해암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6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이 밝힌 최 전 중령의 수법은 악질적이다. 그는 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억 8천여만 원을 썼다. 부인과 자녀, 지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 최 전 중령은 이 대가로 상사인 오모 전 대령과 함께 업체의 성능 관련 서류를 조작해줬다. 이들이 납품받은 장비는 모두 통영 소해암의 핵심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건조된 구조함인 통영함에 납품된 유압 권양기는 인양 장비다. 기뢰 제거함인 소해함에 장착된 가변 심도 음파 탐지기는 기뢰 탐지 장비다. 가변 심도 음파 탐지기는 가격이 631억 원이나 되지만 방사청의 성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방사청 실무위원회와 해군 수뇌부까지 속였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통영함의 불량 고정 음파 탐지기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부터 위까지 방산비리를 검증,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최 전 중령과 오 전 대령 말고도 비리에 개입된 방사청과 해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중죄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방산비리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역행위입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엉터리 불량 무기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어요. 사실 지난번 그 서해안에서도 뭘 쏘다가 포가 불량이 나가지고 14발인가 쏘고 스톱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방산비리 관련된 사람들 지휘 고하를 지금 말동 대령 중령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요. 여기 별들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일을 몇 개 반역 혐의로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올해 청일전쟁 120년을 맞아서 중국에서 분석한 청나라 패전의 주 원인도 청나라 군대의 부패였습니다. 당시 외행적으로 우세했던 청나라 해군이 힘도 못 썼던 이유는 군납 비리로 전함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도 군비를 30배 이상 쓰고 있고 장비면에서는 북한을 아득하게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청나라 청일전쟁 때도 전함의 보유 대수나 톤수 이런 걸로 보면 청나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행패무인징으로 깨졌습니다. 청군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대정요법으로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현직에서 돈을 받고 업체를 봐준 뒤에 전역 후에 업체 쪽 브로커가 돼서
현직의 후배를 돈으로 구워 삼는 군피아의 비리사설부터 끊어야 됩니다. 비리를 반복한 업체는 입찰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부당이익을 넘는 페널티를 매기는 등 업체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군피아가 작동하면 서류를 조작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허술한 검증 시스템도 보다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어찌겠으면 중앙일보가 다 떠들겠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검해봤더니 미디어 협동조합의 출자 자수가 95,500자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92,000자, 어쩌면 달성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한 1,500자 정도 더 하면 되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7,500만 원입니다. 한 명이 증조한다고 이 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론, 공정한 언론, 지금부터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린다는 심정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실력을 쌓고 키워서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이 길어진 운능경 속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으로 거듭 태어날 겁니다. 정자,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십시오. 한겨레신문 김지석 칼럼 속물강요 신경정 대통령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고대의 사상가인 순자는 유가 사상을 현실의 예와 경험에 맞도록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문화나 예의가 시대에 따라 변하더라도 그 이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다양한 변화에 응용되는 이 이치가 통유다. 그가 구분한 유는 통유와 관련한 역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소규는 통유를 알지 못하고 세태에 따라 이익을 추구한다. 그 다음 아유는 제도, 예의를 알고 언행이 법도에 맞지만 새로운 상황에 응용할 줄 모른다. 반면 대유는 들어보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능숙하고 정확하게 통유로 대처한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속할까, 어떤 인간일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석 논설위원의 이 글은 10만여 명의 장병을 거느리는 육군대장이 강연을 위해서 모교를 방문했다가 동문과 소주 2병 마십니다. 그가 취한 모습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갔다 오는 모습을 보고 한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은 구두 경고를 하고 이 사안 일단락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일입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소주 2병을 마시고 얼굴이 불쾌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온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2달 뒤 국회에서 이 일이 거론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화를 벌컥 내면서 당장 옷을 벗겨라, 전역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이 대장 며칠 뒤인 9월 초에 박근혜의 지시대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국방부는 그의 엄지추태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뒤늦게 진상조사를 해보니 앞서 공개된 내용은 여러 대목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와 군 지도부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별 4개 포스타 사성장군의 40년 군생활이 끝나버렸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경기도 김포시 최전방의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도 진행 과정이 비슷하다. 관할 해병대의 지휘관은 안전 문제가 제기된 이 등탑을 국방부 쪽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 철거했다. 그가 곧 다른 보직으로 옮길 예정이었다고 하니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한 셈이다. 하지만 철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질책했다. 이후 정부는 경위조사에 나섰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철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역시 대통령의 한마디에 맞춘 소동이다. 아니,
명색이 대통령이라면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의 수장이라면은 신문에서 문 보도가 되면 그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경위를 살펴봐라. 이게 온당한 일입니다. 근데 경위를 살펴보기는 그냥 그 신문이 잘못 보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일종의 오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오보는 아니었습니다만 전후 맥락이 무시된 보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화를 벌컥 내면은 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나중에 잘못했다고 드러나 본들 누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이런 양상은 대북 전단 살포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엄격한 유교 질서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동향입니다. 그게 박근혜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이 박근혜의 기준대로 움직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는 박근혜의 그 불안증부터 치유하지 않으면 이 나라 신현돈 대상 같은 일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일어날 겁니다. 참 암담한 나라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